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 취하고 있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저는 폐암 사기를 항암하지 않고 재발된 폐암을 자연 취한 지 4년 차 되었고요. 오늘은 그 녹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암환우 분들이 이제 마음 관리, 식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처음 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먹거리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19년 4월 재발 판정을 받고 2019년 10월부터 녹즙을 짜서 먹었거든요. 녹즙이 좋다, 이제 녹즙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이제 암 환자들의 그 음식은 기본은 현미 채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요양병원에서 그 원장님한테, 제가 있던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요, 그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그 동물성 중에는 다 또 육류와 어패류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 동물의 특징은요, 동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지혈이라고 그래요.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이제 동물들과 싸웠을 때 피가 흘리거나 하면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혈이 가장 중요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동물성, 이 육류는 피를 이렇게 멎게 하는, 지혈시키는, 그걸 뭐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암 환자들은 노폐물 정체가 암의 원인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암의 원인은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라고 했는데, 이 노폐물 중에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을 막는 노폐물이 어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저희가 먹으면 안 그래도 노폐물이 많은데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노폐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물성 중에서도 특히 이 붉은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원장님은 되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뭔가를 녹즙을 먹어야 돼? 뭐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데가 아니라 왜 그런지, 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좀 알고 실천하신다면 오래 꾸준히 실천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어류는, 동물성 중에서 그 어류는요,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차가운 물 속에서 온도를 얼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어류한테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생선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선의 기름은 이제 얼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워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재가 되는 것은 식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암 환자는 이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온전한 집은 다시 수리하거나 해서 뭐 수리할 재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많이 망가진 집들은, 오래돼서 많이 망가진 집은
이렇게 수리할 때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아마누의 몸은 이미 많이 그 상에 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야채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많은 야채들을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흡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녹즙이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녹즙을 먹고 있는데, 저는 요양병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즙을 짜서 먹지 못하니까 제 남편이 녹즙을 짜서 요양병원에 배달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줬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직접 막 녹즙을 짜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요양병원에 녹즙을 갖다 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요게 뭐냐면 모유 저장팩인데요. 녹즙을 여기 200ml인데 짜서 넣어서 이렇게 얼려가지고 갖다 주면, 제가 이제 먹기 전에 상온에 놓고 이제 녹여서 이거를 하루에 6팩을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두 팩을 6팩을 이제 마셨는데, 지금 3년이 지나서 4년 차가 된 지금은 하루에 요거 2팩만 마시거든요. 그냥 저 스스로 이제는 그 정도만 마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랬고요. 사실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짜서 바로 마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야채들이 오면 확 짜서 이렇게 넣어갖고 냉동시켜서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또 요즘 먹는 양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짜서 냉동시켜서 하나씩 빼먹고, 짰는 날은 짰는 걸 그대로 먹고, 그 다음에 몇 개는 한 2, 3일치는 그냥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이제 먹고요. 그 이후로는 요즘은 거의 뭐 2주에 한 번 정도 짜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어디 갈 때 가지고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도움이 되시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침 제가 갑자기 오늘 영상을 켠 이유가 이제 녹즙거리가 택배로 왔어요. 저는 택배로 배달시켜서 오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렇게 한 박스로 오는데 이게 신선초고요. 되게 편하게 와요. 요거도 신선초, 그 다음에 케일이나 이게 돈나물이고요. 그리고 미나리, 요즘 봄이라서 민들레가 나오거든요. 민들레. 그리고 요것도 민들레네요. 요렇게 오늘 왔어요. 근데 보통은 오늘 비트는 안 왔는데 비트도 같이 오거든요. 요렇게 이제 배달시켜서 먹으면, 요렇게 온 거는 이렇게 한 박스로 오면 씻어서, 이렇게 씻을 때는 제가 배울 때는 저거를 그 식초랑 당금주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조금 담궈 놨다가 이렇게 씻어서 헹궈 가지고 이제 물기를 좀 뺀 다음에 그 쌍기아 방식의 녹즙기로 녹즙을 짜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녹즙 짜서 먹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3년 넘게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즙이 차게 해서 먹으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암 환자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음식도 따뜻하게 먹어주는 게 좋은데 녹즙은 또 따뜻하게 먹으면 효소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갑게 먹더라도 저는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열기로 배를 좀 이렇게 데워주면서 이렇게 먹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따뜻한 데만 초점을 둬버리면 또 이 영양 부분하고 균형이 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다 좋을 수 없고 다 나쁠 수 없잖아요. 이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서 뭐가 더 득이 되느냐를 선택해서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녹즙을 이렇게 야채를 배달시켜서 녹즙을 짜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침 녹즙 재료가 택배로 왔길래 저는 이렇게 해서 먹는다를 급하게 영상을 켜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